자,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 부분이 조금 이야기들이 됐었죠. 국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부모 찬스가 된 민주화 전형 고대 2대도 합격을 했더라. 5년간 최소 98명 입학, 최소입니다.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몇 명의 의원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제 이제 국감 자료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100명이 넘는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기회균등 전형에 이 민주화 운동 뭐 유공자 전형을 포함해서 그 자녀들이 뭔가 혜택을 받게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은요 오히려 더 사회적 약자, 더 보살핌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 선발을 막는 꼴 아니냐 이렇게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 대학들을 소개가 돼 있어요. 뭐 연대도 있고 연대 앞서서 뭐 의예, 치의학과 입학했다는 얘기가 있었고 이대도 뭐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고 고대 대학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봐야 될지 먼저 이거 주원 교수님. 네. 공로는 인정할 수 있지만 사실 과연 이 민주화 운동 이 공로를 자녀에게 입시의 혜택을 주는 게 이게 과연 지금까지 타당한가? 이게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문제인가? 뭐 이런 질문입니다 지금요. 네, 맞습니다. 뭐 아직까지 사회적 약자의 선발을 그 기회를 좀 박탈했다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지금 보고 있는 게 뭐 그렇게 좀 미미한 지금 이제 숫자고 그런 예. 활동이지만 문제는 민주화 운동이라는 게 국가 유공자나 그 기초생활 대상자와 같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 부분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되게 의문부호가 남는다는 거죠. 민주화 운동은 어떻게 보면은 구체적인 어떤 기준이 어떻게 마련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지금 이 헤드라인처럼 부모 차스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화 전형에 대한 부분은 사회적으로 정말 민주화 운동의 그 가이드라인이 좀 명확해지고 난 다음에 국가 유공자와 같은 어떤 그 수준? 그렇게 맞춰질 때만 좀 저는 전형을 도입해 보는 게 그 공정의 키워드와도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배지호 교수님, 이게 입시 문제, 우리나라 병역, 입시 이런 거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근데 그 민감한 부분에서 이런 게 적용돼서 학교를 가더라. 뭐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지금.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중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아직 정확한 통계는 아직 나오고 정확한 있지 게 없습니다. 않아요. 예. 그래서 뭐 5년간에 최소 98명 입학했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뭐 고려대 같은 경우는 20명이 지원했는데 1명이 됐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만약에 특정 대학의 이 비율이 상당히 높게 반영이 돼 있다면 공정성의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민주화 운동 관련 전형은 두 가지 개념에서 어디에 속한지를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사회적 약자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 유공자로 보는 것인지 예. 아니면 중간적인 개념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한 개념 정리 그리고 말씀하셨지만은 예.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겠고요.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민주화 관련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건 분명해요. 예. 그런데 이분들이 사회적 약자인지 이 부분도 한번 이번 기회에 예. 스스로 좀 성찰할 대목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기회균등 전형, 그러니까 뭔가 좀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을 배려하자는 취지거든요. 과연 이거에 맞는 것인가 이렇게 해서 뭐 또 기사로 좀 이렇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택배 기사분들에 관한 얘기가 좀 있어요. 그동안 이제 과로로 뭐 쓰러졌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소개됐는데 과로 택배 기사 가슴 아프다 시민들 당일 배송 자제하자 이런 캠페인이 일고 있다는 겁니다. 집 앞에 간식 내놓고 감사합니다 이런 스티커를 붙이는 경우도 있고요. 천천히 오셔도 됩니다. 건강 챙기세요. 뭐 이런 응원 메시지를 남기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SNS에도 뭐 응원글 해시태그 줄 있다. 그리고요 한진 내달부터 심야 배송 10시 이후에 배송은 중단한다. 왜냐하면 그건 힘들기 때문이다. 과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윤시환 변호사. 글쎄요, 좀 시민들이 어떤 자발적인 행동인데 뭔가 근본적인 대책 이런 게 좀 논의할 시점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저는 본질적인 대응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예. 이 택배기사분들이 일단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분류 작업이 자기한테 돈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떠맡아서 하기 그게 때문에 좀 오래 걸리고요. 바로 그게 하나 본질적인 거고 예. 두 번째는 단가 인상 문제가 좀 있어요. 이것은 이제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일할 시간을 제한하는 거는 어떤 자발성에 기초해서 거기서 판단하게 하면 되는 것이고 오히려 일할 시간 줄이는 것이 일할 기회를 뺏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운동 자체는 저거 선회해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운송하는 단가 부분하고 분류 작업을
떠맞는 부분, 이 예. 부분이 먼저 해결될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학규보다. 그러니까 분류 작업 이게 힘들고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걸 해결하는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한 아무래도 택배 기사님들의 이런 근무 환경 이런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객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택배를 빨리 못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택배 비용이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걸 감내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밤에 그 심야 배송 있지 않습니까? 예. 심야 배송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좀 합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특히 당일 배송이라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실 왜 낮에 근무하는 것보다 밤에 근무할 때 뭐 노동법에서도 더 임금이 할증되지 않습니까? 밤에 근무하는 밤에 것 일하면 힘듭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새벽 예. 힘들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이 합의를 봤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도 시민들 성숙도는 전 신뢰하는데 이번 기회에 사실은 이제 사측 택배사들도 뭐 분류 작업 지원은 당연한 거고요. 예. 그 더 나아가서 이제 이분들이 사실은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이제 산재 적용을 사실 특수 사업자로 해서 법에는 보호되지만은 이 택배사들 대리점들이 적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산재 부분도 적용돼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분들은 택배사들은 기사들은 돈을 벌어야겠지만은 결국은 이런 뭐 단가 부분도겠지만 결국 안정된 근로 시간 확보 이 부분들에 대해서 택배사들이 결국은 사측이 좀 조율해야 되는 거 아닌가 봅니다. 예. 아무튼 많은 분들이 쓰러졌기 때문에 지금 많은 이제 고민들을 하는 대목이 다 났습니다. 지금요. 자, 아침에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